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영어 교육 전문가 노블영어입니다. 노블영어는 서초 대치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영어 학원인데요. 우리 아이가 영어 고민이 있다. 우리 아이가 영어를 더 즐겁게, 더 잘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런 고민들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볼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아이에게 맞는 로드맵을, 영어 로드맵을 만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요, 영어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서초 대치 노블 영어에서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즐기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꾸준히 공부를 하는 습관과 시간을 차곡차곡 효과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집에서든 영어 공부를 학습할 때 특히 초등 고학년 또는 예비 중학생 아니면 중학교 한 1, 2학년일지라도 단어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학습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 아이들을 지도해 봤더니 단어를 외우는 방법도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어를 외우는 방법 10가지를 아이들한테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외웠더니 가장 효과적이었다라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단어를 그냥 암기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양치기. 야, 일주일에 500개 외워. 일주일에 100개 외워. 하루에 막 30개씩 외워. 자, 단어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는 양치기를 일단 하시면 안 돼요. 왜? 양치기를 하려면은 기본 체력이 정말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영어에 대한 기초 체력. 자, 영어에 대한 기초 체력 없이 영어에 대한 즐거움도 없고 영어 문장을, 영어 문단을, 영어 글을 어떻게 이해할지도 모르는데 아이한테 야, 그냥 다 필요 없어. 야, 영어는 단어래. 양치기 하자. 단어 외우자.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너무 싫어하고 영어와 등지게 되는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게 단어고 또 그만큼 중요한 게 또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단어를 아이가 진짜 내 영어 실력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단어를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을까요? 자, 단어를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는 방법 2가지 알려드릴 거거든요. 끝까지 귀 쫑긋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visualization이에요. 선생님, visualization, 시각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 어떤 단어를 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이제 엄마가 막 단어 외우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학원에서 시험을 많이 봐서 예를 들어 얘가 immediately, 즉시 당장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단어도 되게 외우고 그냥 뭐 눈으로 몇 번 보고 그냥 시험 치고 아니면은 학원에서는 시험 못 치면 남기니까 또 그냥 억지로 외워요. 자, 그 전에 얘가 immediately라는 단어를 자기 머릿속에 마음속에 딱 저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의미를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의미 없는 단어는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가장 효과적으로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의미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와서 닿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visualization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visualization은 시각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mmediately, 즉시 당장이라는 단어, 어려운 단어, 스펠링 실수가 잦은 단어, 이 단어를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immediately. 자, immediately라는 즉시 당장이라는 단어를 아이들이 그냥 스펠링을 막 쓰고 여러 번 외우고 그렇게 쓰면 그냥 정말 또 나중에 한번 스펠링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또 틀려요. 많이 틀려요. immediately. 자, 그러면 이때 선생님, 스펠링도 그리고 뜻도 딱 와닿지 않아요. 자, 그럴 때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즉시 방으로 가서 자라고 했다. 유튜브 그만 보고 TV 그만 보고 즉시 방으로 가서 자라고 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당장을 얘가 실제 생활 속에서 아니면 상상 속에서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내가 즉시라는 단어, 그 말을 들었던 경험 아니면 즉시는 이런 상황에서 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상상하는 이미지를 하나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노트에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특히 여자친구들이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친구들 많아요.
저희 아이는 남자아이인데도 좋아하는데요. 네. 여자친구든 남자아이들이든 그런데 많이 실제로 가르쳐 봤을 때 여자아이들이 이 방법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노트에다가 immediately, 그냥 외우기 너무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도 지루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immediately가 들어간 어떤 장면을 상상해봐. 그리고 그 장면을 만화컷처럼 재밌게 그려봐.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더니 선생님 단어 외우는 것도 재밌네요. Yes, of course.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까지 많이 씁니다. 중학교 친구들, 기본이 잡히지 않은 친구들, 단어 싫어하는 친구들에게도 이 방법 먹힙니다. 그래서 집에서 만화컷 그리는 것처럼 immediately가 들어간 만화컷 이미지 하나 완성해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delicate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선생님 delicate 읽는 것도 잘 모르고 발음도 잘 몰라요? 그럼 delicate 뭔가 연약한 이런 뜻이야. 그러면 너가 연약한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니? 자, 그러면 이미지를 그리려면 이 아이가 그 단어에 대해서 뜻을 여러 번 생각해 봐야겠죠. delicate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시각화, visualization, 이미지를 그려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단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의미를 떠올리게 되고 상황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단어가 의미 없던 그 단어가 내 머리와 마음속에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단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단어를 이렇게 즐겁게도 공부할 수 있구나. 실제로 미국, 영국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visualization, 이미지 그려보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단어 외우기를 유독 싫어한다. 좀 재밌게 외우는 방법 없을까? 혹은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 이미지를 그려봐. delicate라고 하면은 어떤 게 떠올라? immediately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자, cook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한번 그려봐. 엄마가 너한테 맛있게 끓여주신 어떤 음식이 기억나니? 그려봐. 그리고 friend, friendship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너가 친구에 대해서, 우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재치있게, 즐겁게, 재밌게 자기의 상상력과 경험을 동원해서 이미지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 visualization, 이미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단어를 효과적으로 외우는 방법 2가지. 자, 이 방법들은 실제 현장에서 오랜 기간 아이들을 직접 지도해 보면서 와우, 이 방법으로 처음에 시도를 했더니 이 방법으로 이 친구에게 시도를 했더니 가장 효과적이었다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번 꼭 시도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2번째. 자, 의미는 일단 파악됐어요. Okay, that's very great. 자, 그러면 2번째,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 단어가 우리 아이의 머리와 가슴 속에 꽂힐까요? 자, 2번째는 반드시 어떤 단어든 발음하고 넘어가야 돼요. 소리 낼 수 없는 단어는, 제대로 발음할 수 없는 단어는 아는 게 아니다. 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하루에 100개, 일주일에 500개 이렇게 단어를 양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소리 낼 수 없다면,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실용영어, 국제화, 그리고 수능영어, 여러 가지 시험영어에서도 다 연관이 되는, 영어를 확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해요. 외울 때 첫 번째는 의미가 들어가게 visualization을 하고 2번째는 반드시 소리 내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예를 든 단어가 immediately 였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아이들이 그냥 글자로 그냥 이렇게 문자로 보면 immediately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장 흔히들 여러분들 이미 하고 계실 수 있지만 네이버에서 발음 듣기, 요즘은 미국 발음, 영국 발음, 호주 발음, 그리고 인도 발음까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미국 발음, 영국 발음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는 거야. 그냥 발음 모두 듣기 괜찮아요. 그래서 아이가 최소 똑같은 단어 5번은 발음을 듣고, 그리고 5번은 그 단어를 한번 소리내서 실제 읽어보고, 그래서 immediately 5번 듣고 5번 내가 소리내서 말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자, immediately라는 단어로 만화컷 이미지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5번 들었어요? 5번 말했어요. Oh my god, that's it.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체계화를 집에서 아이들이 키우도록 도와주면 아이가 단어 정말 잘하게 돼요. 네, 실제 저희 재원생 중에서 한 1년 반 정도 수강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좀 사춘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지금 이 사춘기를 저와 함께 쭉 잘 보내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가 조금 변화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자, 그래서 대형 학원에 조금 이제 여기는 저희 노블 영어는 소수 정예로 아이들을 좀 하나하나 케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본질적으로 영어 학습에 대한 본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제화, 소설책, 미국 교과서를 통해서 아이의 사고력, 문해력, 표현력을 길러주는 거.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일단 시험 잘 쳐야죠. 시험을 잘 치면서 아이가 문법의 원리를 체득하고 응용할 수 있고 독해로 그리고 문제풀이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1년 반 이제 한 5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좀 사춘기가 왔어요. 그래서 일단 견뎌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기회가 되면은 변화도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실력이 있어서 변화를 해도 우리가 좀 행복하게 굿바이 할 수 있다라는 시기가 좀 다가왔어요. 자, 그러면 1년 반이 지나고 이 친구가 오랜만에 이제 대형에 가서 이제 레벨 테스트를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 단어 그 학원에서 놀랬대요. 단어 100점, 독해 최고점, 라이팅 최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아이가 1년 반 만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 단어 외우는 거 그 친구 되게 싫어했어요. 남자친구 전형적으로 쓰고 외우는 거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제가 visualization 그리고 소리 내야 돼. 너 자꾸 소리 안 내? 그러면 안 돼. 소리 내야 돼. 그리고 그 단어를 이용해서 또 영작도 해야 돼. 여러 가지 일련의 규칙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체계를 가지고 아이를 잘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정말 그냥 평범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전형적인 남자아이의 특성을 가졌고 자, 그 친구가 싫어했어요. 소리 내는 거. 굳이 소리를 내야 돼요. 굳이 또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야 하나요? 굳이 또 이것을 예문으로 또 영작까지 해봐야 되나요?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냥 저희가 늘 강조하는 거 그냥 하는 거야.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쭉 꾸준히 이제 좀 이렇게 단단하게 아이를 이제 훈련시켰어요. 근데 그 1년 반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탄탄한 영어 실력을 또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단어 외울 때 반드시 들어보고 소리 내보는 이 훈련이 매우 중요하군요. 네, that's right. 효과적으로 외우는 방법, 그 핵심. 소리 낼 수 없다면, 제대로 발음할 수 없다면 그 단어는 아는 것이 아니다. 자, 이 맥락에서 그래서 네이버 듣기 활용하세요. 그래서 최소 5번은 들어보시고 5번은 아이가 소리 낼 수 있도록. 자, 이거는 영어를 공부하는 모든 for everyone. 자, 우리 가족 중에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이 있나요? 모든 분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소리 내서 들어보고 소리내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영어 진짜 잘할 수 있어요. Everyone, anyone can do that. 자, 모두가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은 네이버 발음 듣는 거 말고는 또 없나요? 자, 요즘에 좀 간과되고 있는데 발음 기호라는 게 있어요. 저는 파닉스가 정말 초등 고학년인데도 잘 안 되는 친구한테 발음 기호를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파닉스를 굉장히 오랜 시간 했대요. 상담에 왔어요. 오랜 시간 했대요. 막 파닉스 특강도 하고 뭐 하고. 근데 선생님 안 돼요. 그럴 때는요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괜찮아요. Don't worry. 괜찮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계속 책을 저희 노블 영어는 소설 그리고 미국 교과서 그러니까 fiction, non-fiction을 계속 같이 읽거든요. 자, 그러면서 또 해야 되는 거. 소리 내는 훈련을 해야 되죠. 자, 소리 내는 훈련을 하는데 자, 그때 가장 중요한 게 파닉스로 정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파닉스가 아예 잘 이게 그 체계가 잘 안 잡히는 친구들. 발음 기호를 가르쳐 보면은 오히려 얘네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외울 때 네이버를 활용해서 듣기, 말하기. 그러니까 오디오로 반드시 정확한 발음을 듣고 그다음에 따라하는 거. 그리고 발음 기호를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음 기호대로 아이가 어떤 단어든 발음 기호는 정확하게 한 번 인지가 딱 되면 어떤 단어는 사전 딱 찾아보면은 발음 기호 보면은 딱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 기호를 활용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우 발음 기호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단어 학습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리내서 낭독하는 발음 훈련이 필요한데 그때 발음 기호를 활용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우리가 단어 암기는 사실 초중고 영어 공부를 영어 학습을 시작한 그 단계부터 우리가 하는 그 날까지 그래서 모두가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공부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단어 암기 효과적으로 즐겁게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